피드에 나오고 녹중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채널을 보신 분들도 막상 또 얼굴을 보다 말다 하신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나는 누굽니다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농업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죠. 귀농의 신 안PD라고도 제가 영상에서 나오는데 안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PD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채널 운영은 직접 하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지만 약간 취재 쪽이 더 가깝다? 사실 뭐 큰 의미를 담아서 제가 그렇게 붙인 건 아니고요. 이제 하다 보면 안PD라는 말이 좀 더 뭐 편안할 수도 있고 익숙하고도 뭐 이런 게 있었나 보다. 근데 그런 거 뭘 저를 뭐라고 지칭을 해야 될지 사실 처음에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이제 방송국에서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맡았던 게 이제 뉴 미디어 팀의 PD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편한 이름이어서 그렇게 이제 제가 붙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관련 있는 어떤 전직이 있으시긴 있으셨던 거네요. 네, 보면. 맞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애독자이긴 했지만, 애청자이긴 했지만, 23년 그 크리에이터의 밤. 거기서 한번 잠깐 뵀죠. 저는 거기 쑥스러워가지고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그 행사가 두 가지를 겸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 크리에이터들 분들 이제 모셔가지고 그 같이 이제 얘기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상 받고 이런 거 축하도 좀 하고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있는데 자기부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 이제 육성하는 그 사업을 전파진흥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거기도 뭐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창창 프로젝트라고 있어서 그걸 어쨌든 과기부 장관상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창창 프로젝트라는 게 뭔지는 그래도 한번 좀 듣고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크리에이터들이 영상 콘텐츠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새로운 BM 모델을 좀 발굴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도와주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냥 채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영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엮었느냐. 근데 그걸로 이제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어쨌든 그게 잘 연결된 사례로 받으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소득을 어떻게 창출했느냐, 그거를 이제 따지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창이 무슨 약자인지 궁금했긴 했는데 창이 창업 뭐 그런 것들이 영어 뭐 연동된 게 아닌가 뭐 저는 생각이 들고 귀농의 신이 채널이 이번 상만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떻게 표현해요? 상복이 좀 있다 그래야 되나? 뭐 민망하실 수도 있지만 뭐 상을 사실 제가 뭐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뭐 제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상이라고 하면은 올해 사실 받았던 게 제일 큰 상이었던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는 이제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림부 쪽? 이제 한국 신지식 농업인 쪽에서 신지식 농업인 거기서 너무 괜찮다. 이제 명예회원으로 이제 제가 위촉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로 치면 뭐 명예 전당 이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아이템이 너무 특이하기도 하고 독특하니까 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 쫙 보면 의도도 좋아 보이고 채널 이름도 그렇고 결과도 얘기 주신 거 보면 나쁘지 않았고 뭐 그런 의미도 좋고 그랬지만 노리고 했다거나 정말 기획하고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은 좀 뭐 우연적인 요소가 있었다. 한 7, 8년 전 아닙니까? 이제 19년이니까 그렇죠. 제대로 만든 거는 그렇죠. 만드신 건 18년인가 그렇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제가 채널로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타 언론에도 알려진 거에 의하면은 엄마 아버지도 이제 농업을 하셨는데 뭔가 이제 뭐 방안을 찾다가 말씀하신 대로 직업이 미디어 쪽인 아들이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그런 건가요? 기획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기보다는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케이스라고 저는 대부분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컸던 것 같고요. 시작을 하게 된 거는 당시 부모님이 이제 블루베리 농장을 하고 계셨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큰 문제가 재고잖아요. 재고인데 이제 블루베리가 쌓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당시에 또 블루베리 물량이 쏟아지던 시장에
항상 그렇지 뭐 배추 네. 파동, 모파동 이런 것처럼.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유행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시고 되게 좀 대한민국 분들이 실행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이제 머리도 다들 좋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된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시는 형이 되게 강한데 이제 당시에도 그랬고 블루베리가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제 밀어내지 뭐 않으면 농장을 이제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네. 판매책을 강구하는 상황. 네, 근데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엄마 아빠는 야 이거 접어야 되겠다. 네, 왜 우리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네. 너무 이렇게 되면 네. 팔아봐야 답 안 나오니까 뭐 버린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막 영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랬던 상황이었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었고 사실 여러 방면으로 이제 팔로를 시도를 했어요. 처음에 뭐 중고나라 같은 데다 막 올리기도 하고, 아이고야. 네 그런 데다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야 뭐 이제 이게 불법이긴 하지만 현수막 같은 것도 붙여서 이제 붙이고 나면 떼고 벌금도 맞고 하지만 그거 감수하고 그냥 붙였던 그럼, 거죠 당시에. 그래야지 네, 뭐, 네, 그래야지. 어떻게든 밀어내야 되니까 당시에 부모님은 그래서 그 과정이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아로니아랑 이제 블루베리 키워놓은 거에 불을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왜 불을 지르시냐? 그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나눠줘라 주변 사람들. 차라리. 예. 일단 하는 말이 야 그거 나눠주면은 이 가격 다 떨어져서 이거 농사 짓는 사람이 같이 망한대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힘들게 농사 지으신 거 이제 떼약볕에 가가지고 남들 다 골프 치고 어디 여행 다닐 때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대학교 1학년 때니까요. 하여튼 뭐 새벽마다 그렇게 나가셨어요. 저희가 무슨 어디 시골 엄청 또 깊숙한 데 산 게 아니라 또 광주 광역시 또에 살았었는데 또 다른 이제 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놀고 여행 다니고 그러실 때 저희 어머니는 이게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저희 가족이 당시에 이제 새벽만 되면 이제 막 잡초 이제 뽑아야 되고 이제 인부들 데리고 그렇게 나가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키운 걸 불태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아 이거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작정 시작한 거죠. 그냥 채널을 만들어서 판매처를 네. 한번 네. 내가 만든다 뭐 네. 이런 의미. 네, 근데 이제 그럴 의도였지만 처음부터 대놓고 판매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안내라도 하는 네. 뭐라도 알리고 싶다. 네, 사람들한테 어쨌든 도움이 되는 뭔가 정보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블루베리에 관한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처음엔 반응이 없었어요. 한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몇 개 올렸죠 그때? 2개? 정확하게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개월 동안 올리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당시에 저랑 이제 부모님도 이거 보시고 이게 이런 당시엔 유튜브를 그렇게 몰랐던 맞아요. 시절이니까 18, 19년도면 네. 뭐 별로. 표정이 이게 뭐 하는 거냐는 표정이에요. 제가 뭐 구독자가 올랐다고 해도 반응이 없으시고 당시에 뭔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접었죠 사실은. 접다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럼 일단 그건 버린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버리진 않고요. 일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농장을 홍보하고 아직 블루베리가 남아있다는 걸 그래도 알리기 위해서 아들내미가 네. 아이고 그렇게 시작을 이제 했는데 네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했고 그러니까 채널 자체는 네. 뭐 해보긴 해봤지만 그냥 약간 뭐라 그러나 죽어있는 채널 같이 되겠던 상황. 처음엔 그때 당시. 그랬죠. 네. 그랬다가 네. 이제 그러다가 제가 터졌던 콘텐츠가 하나 있었어요. 삽목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럼. 네. 지금 혹시 안 보시는 못 분들 보시는 계시니까 분들 위해서, 예. 쉽게 말해서 이게 나무라고 보면은 나무를 2개, 3개로 번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한 4개, 5개로 잘라서 땅에다 꽂으면 얘네들이 또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죠. 그 방법 쉽게 말해서 좀 재테크의 어떻게 보면 식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예를 네. 들어주신 비타500 같으면 재벌 되겠네. 아, 네. 비타500 하나가 비타500이 5개가 네, 되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 방법을 담은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떡상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갑자기 농장 당시에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못 버티고 갑자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슈퍼마켓 이제 문 닫으려고 하는데 막 손님들 쏟아지는 그런 상황. 당시에 저희가 웃긴 게 농장을 이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화가 막 오니까 철거를 일단은 시켜야 되니까 철거는 시켜야 되는데 물건을 그대로 둔 거죠. 한쪽에서는 철거하고 한쪽에서는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오니까 이제 저는 물건을 이제 팔고 당시 부모님은 막 농장 옮기고 있고 그 와중에도 이게 유튜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어머니 아버지도 느끼셨겠네. 그때 느끼기 시작하신 거죠. 왜냐면 이제 이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광주 전남 광주 사람인데 타 지역 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기회가 당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네. 저는 거기만 살았으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전화로 저는. 아하, 이게 재밌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전국에서 막 전화가 오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제가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전화를 못 받으니까 직접 어떻게 주소를 알아내서 막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네, 문장으로 네. 대박이다. 찾아오셔서 제가 응대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들이 막 집어가시면서 계산을 막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계좌번호 딱 적어놓으면 알아서 입금하고 알아서 가져가시더라고요. 흔히 하는 말로 되려니까 된 거네. 그러니까 도저히 응대를 못 하니까 계좌번호 적어놓으니까 알아서 자기들이 집어가고 입금하고 그냥 알아서 혼자 가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서 부모님들이 네. 응원해 주신 상황이 됐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됐지만 네 그렇게 시작은 또 그렇게 좋은 스타트가 있었죠. 사실은. 네. 1인 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 그러면 그냥 아까 부모님 얘기하신 네. 것처럼 그냥 그런 거보다 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근데 제대로 좀 늦게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면은 네. 대학생 때예요? 아니면은 직장인일 때예요? 제가 이제 직장인일 때죠, 그거는. 아, 네. 팔로 고민은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게 유튜브를 시작한 건 제가 직장인 때. 그러니까 그때는 쉽게 말하면 물론 뭐 이제 터졌다고 하지만 네. 유튜브가 메인이 아니고 네. 직장 다니면서 했던 채널 뭐 하나 찍어보고 올려놓고 이랬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 네. 그때 전업 크리에이터 고민을 안 했다면 애매한 거지. 근데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가 전업을 한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열까지 한번 맛봤으면은 고민하는 게 정상인데 어쨌든 지금은 결론적으로 전업 크리에이터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은 그렇게 하다가 제가 또 2019년에 광주광역시 이제 콘텐츠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응모를 했는데 예산을 한 500만 원 예산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당시에 큰 돈이었거든요. 직장인이었기 그럼요. 때문에 큰 돈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소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영상을 찍으면서. 그러니까 네. 기획서 통과되고 네. 받았으니까 뭔가 네. 아웃풋을 보여줘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오니까 무작정 그냥 간 거예요. 농장 그냥 찾아서 처음엔 전화를 돌리다가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죠. 유튜브가 당시엔 개념이 없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 네. 궁금한 게 네. 알겠어. 통과된 건 알겠어. 뭐 농업이 워낙 특이하니까.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보통 정부에서 이런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네.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가 네. 왜냐면 일단 서류 통과되려면 뭘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느낌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 한번 터진 것만 가지고는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이템이 한정적이니까 느낌상 그때 이렇게 농업으로 하는 거를 제가 알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블루베리 사례를 들었어요. 사례는 네, 들었겠지. 네, 네. 근데 엄마 아빠만 찍을 수는 없잖아. 그랬죠. 그래서 또 블루베리라는 게 소재가 또 이게 한정적이지. 한계가 금방 봉착이 돼요. 계절도 있고. 네. 그래서 무작정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 그러니까 동네 다른 데를 가서 네. 사례 소개하는 걸로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의도한 건 역시 아니지만 네, 네. 찾아라는 걸로 약간 아이템이 바뀐 거네. 그랬죠. 네. 이제 찍어야 되니까 재밌어. 기획을 받았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제가 느끼기에 이거를 저질러야 뭔가 일이 진행이 되지. 맞지. 뭐 맨날 앉아서 무슨 기획만 하고 있어봤자. 그래서 무작정 찾아간 거죠 거기를. 전화도 드리고 뭐 하긴 했겠지만. 네네. 그 어느 정도 알기도 하고 그래서 무작정 그냥 찍은 거예요 가가지고. 근데 그분도 유튜브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없지.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서 찍었는데 이제 또 거기 나와 찍었던 당시의 영상들이 뭐 저기 헤이즐넛, 개암나무, 고 키우는 방법, 그다음에 체리나무 키우는 방법. 근데 지금 들어도 괜찮아. 네, 체리나무 키우는 방법. 그런 게 없었거든. 그리고 그 당시 샤인머스켓 초창기였어요. 그리고 샤인머스켓 키우는 방법. 대박. 그거 가서 그냥 다 찍어온 거예요. 근데 아우. 그게 올리자마자 다 올리는 것마다 뻥뻥뻥 터진 거예요 이게. 그게 그때 저기 지금 뭐지 컨텐츠 진흥원 이런 데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광주. 네 거기가 대박 났네. 네, 그래서- 광주가 대박 났네. 네, 거기서 광주 이제- 컨진원이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되게 최고의 그 지역의 잘된 사례 아닙니까 이거? 와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항상 이제 하는 이야기지만 그 지역에서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잘할 수 있는 건 서울에서 해야 되고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서울보다 잘할 수 있는 건 지방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라고 해서 다 의미가 그렇게 이게 다 무슨 침체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지방이 또 시대에 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공략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저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네. 엄마 아빠가 농사 지시고 블루베리 한 거에 감사해야 되겠네. 그 건 아니었으면 네 그렇죠. 네 맞지, 항상 뭐. 제가 왔던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감사하죠. 네. 그냥 일반 직장인이셨으면 제가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도 그걸 시도를 하시고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다가 그렇죠. 그런 일도 있으시고 한 거를 또 자식이 한번 도와주려고 하다가 뭐 이런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채널명이 기농의 신이고 영어로는 플랜트 허그. 왜 우리 보통 그 허그 그러면은 이렇게 안아주는 뭐 포옹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통은 채널이 좀 만들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름 붙이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귀농의 신도 궁금하고 플랜트 허그도 궁금하고. 네, 일단 귀농의 신은 원래 저는 블루베리 신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금방 소재가 떨어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귀농의 신으로 하자. 잘했네. 그냥 근데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어떻게 거예요. 보면 귀농의 신은 지금 봐도 없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큰 고민 없이 그냥 했던 것 같고요. 플랜트 허그스는 제가 이제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그것도 누가 보내준 거야? 아니면 추천받은 거야? 뭐 지원받은 거야? 뭐 있지 않아요? 일단은 또 제가 또 멘토로 삼는 또 이제 또 농업인 되게 그 성공하신 농업인이 계신데 그분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네덜란드까지 가게 됐는데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이거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 채널에 대해서. 그렇지.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뭔가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 네. 근데 God of Farming 하면 뭔가 이게 좀 욕먹지. 촌스럽기도 하고 제 그리고 느낌에 너 뭔데? 이거지. 그 촌스럽긴 게 제일 컸고 그래서 미국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죠. 뭐가 좋겠냐 했더니 너가 보는 채널이 식물에 관한 채널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럼 너의 채널을 하는 이유가 뭐야? 했더니 저의 목표는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 더 친근감을 느끼고 식물에 대해 더 친근감을 느끼고 뭔가 벽을 내가 없애는 역할을 하고 싶다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고민하더니 프리허그잖아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프리허그가 아니라 이제 이걸 플랜트허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미국 제가 이제 네덜란드도 가고 미국도 갔는데 해외 많이 가셨죠. 네, 되게 반응이 좋아.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전 세계 최고 그 농장들만 모여놓은 미국도 이게 컨퍼런스를 갔는데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플랜트허그를. 근데 처음에는 다들 이제 어색하니까 말 안 꺼내잖아요. 한 3일쯤 되니까 친해지니까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제가 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미국인 여성분들이 야, 너 티셔츠 엄청 마음에 들었다고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이름 잘 지었구나. 이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제 해외도 갔다 오고 하셨지만 우리 엄마 아빠 농장 소개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식물을 이렇게 껴안는 일을 많이 하시는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뭐 귀농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농업인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 인터뷰가 이제 메인이 된 거죠. 혹은 취재 기자처럼 PD처럼.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요 자리에서 그 인터뷰하면 유명한 그 근황올림픽 채널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그때도 그렇고 항상 인터뷰가 이제 메인이 된 채널들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 누구 만나지? 도 있고 맞아요. 내가 만나려고 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희재의 나우독중도 만나 뵈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점을 찍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결국 섭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작이나 촬영도 중요하지만 섭외 이게 지금이야 좀 알려졌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초반에 아직 뭐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는 뭐 10만 달이도 안 됐을 때 가서 이제 물어보면 뭐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와중에도 또 웃긴 게 뭐냐면 나는 몸이 하나잖아. 뭐 지금은 이제 제작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나는 제작비도 있고 현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어떻게 선택하고 이게 다 모든 게 일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섭외 말씀이시죠? 네, 왜냐면 예를 들면은 근황올림픽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들었는데 이슈 될 것 같은 사람들 약간 문제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험 감수하고 만나야 그래야 터진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주시더라고. 궁금한 거야.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약간 작물이 특이하든지. 네, 맞습니다. 요즘 느끼는 거는 섭외랑 기획이 80%는 먹고 들어온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리고 기획이 잘 되면 편집도 쉽고요. 맞아. 조회수도 쉽게 터지는데. 그냥 줄줄줄줄 편집만 하면 되지. 맞습니다. 근데 기획이 잘못되면 꼬이기 시작하고 이게 결과치도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맞추려고 하니까. 예, 맞아요. 근데 섭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당연히 거절들을 많이 당했고요. 되게 기분 나빴던 기억이 많아요. 무슨 잡상의 취급도 많이 당하고. 섭외하는 상황에서. 네. 근데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구독자 한 3만 분 정도 됐을 때 광주 지역 되게 작은 꽃가게
가서 제가 섭외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당시 이슈가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기정화식물 소개해주면서 이 가게도 홍보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섭외를 했는데 무슨 잡상인 뭐 완전 취급하듯이 아주머니가 막 끊어 막 소리 지르면서 너 뭐냐 뭐 이러면서 너 뭔데 이러면서 돈은 뭐 무슨 그렇게 취급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 하긴 네. 메일이나 이런 건 안 되니까 안 되죠. 전화하고 찾아뵙겠구나. 네, 제가 얘기했어요. 귀농의 신이라고 저희 3만 명이나 보고 계신데 그렇게 했더니 너 됐다고 자기 잡상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받으려고 생각했다고 하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어적이죠. 되게 특히나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맞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제가 그 전날 되게 조그만 데를 갔잖아요. 다음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나무 시장을 갔어요. 제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태도가 정반대인 거예요. 그렇게 딱 나오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직원을 다 붙여가지고 막 선물까지 주고 저한테 와서 같이 인터뷰도 하고. 근데 뭐 이런 말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릇의 크기라고 저는 봐요. 그게 그분이 뭐 저는 그분을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마인드의 차이가 정말 크구나. 이 작은 이렇게 그렇게 딱 그 앞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방어적으로 가시지만 이분은 아니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데에서는 환영을 받았는데 그 작은 데서는 그렇게 무시하고 무슨 사기꾼처럼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 그 인터뷰가 조회수가 잘 됐구나 또. 한 거의 100만 가까이 됐을 거예요. 당시.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 집이. 근데 저는 또 그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업이 약간 성장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른바 홍보 마케팅에도 인원을 씁니다. 네. 분야도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귀농의 신을 안 거고 네. 혼자 운영하시는 그분은 귀농의 신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걸로 마케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연락한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러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네요. 귀농의 신을 그때 뵀으면 참 잘 됐거니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그럼 차라리 아예 좀 이런 뭐 마케팅도 알고 내 채널 알만한 사람들 위주로 연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뭐 계속 뭐 이런 반복인가요? 이게요. 저는 좀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사실 멘탈이 좀 센 편은 아니에요. 이게 거절당하는 게 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래서 웬만한 사람 다 똑같습니다. 네, 저도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 처음에도 그렇게 처음엔 농장들을 선택을 했는데 다 안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보니까 소개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그렇죠. 제가 일단 가서 대우를 받으면서 찍어야 영상이 잘 나오더라고요. 중요해요. 환경이 네. 딱 갖춰줘야죠. 그래서 요 농부분 요분하고 찍어서 결과가 좋으니까 제가 섭외가 이분을 통해서 하니까 섭외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좋네. 이분 통해서 들어가니까. 현실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 통해서 들어가니까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 통해서 들어오는 건 제가 제작비라든지 전혀 안 받았어요. 우리 서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예. 유튜브를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튜브를 하면 좋은 게 결국에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홍보죠. 그래서 이분 통해서 제가 그러면 특히나 이 농업 쪽은 더 방어적이거든요. 방어적이라는 네.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면 뭔가 네. 바깥으로 막 노하고 나갈까봐? 그런 게 되게 커요. 아직까지도. 왜냐면 내가 평생을 바쳐서 시행착오 해온 거를 누군가가 쉽게 가져간다. 요 마인드가 되게 사로잡고 있는 게 아직 농업계 현실이라고 봐야 될 마치 것 같고. 그 맛집에서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 레시피처럼. 그게 되게 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네. 이제 그 우리 공유 경제라는 그런 개념이 아직 적용되기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시장이 좁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해 충분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면 한 번 마음을 열면 또 뜨겁게 열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분하고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소개 들어가고 또 소문이 나고 뭐 농진청까지 다 이어지고 마지막엔 네덜란드 미국까지 이어진 케이스. 그러네요. 되게 좋으신 인연을 만나신 거네. 네, 그래서 이분 덕분에 채널 성장 많이 했고 이분이 뭐 좋은 멘토를 만났던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 네.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시고. 지금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저도 그분 채널 성장하는 거 좀 많이 도와드리고.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대림 묘목농원이라고 그분 통해서 저도 많이 성장을 했고 이게 참 역시 이래서 이분이 성공을 했구나. 어떻게든 이 성공을 하게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걸 되게 잘하시는. 그럼 뭐 인복이 있으신 거네요. 그것도 초반에 그런. 네, 맞아요. 그분 통해서 성장을 많이 했고 일본도 가고 뭐 일본에서 최근에는 뭐 일본, 미국 뭐 전 세계를 다 다녔죠 이분랑 같이.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소개를 받거나 섭외를 했거나 해가지고 만나보다 보면 왜 그 사람의 인터뷰라는 게요 자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막 벌어지면서 막 감정을 막 너무 막 솔직하게 얘기하시다가 막
아 이거는 커트 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그러니까 좀 독특한 인터뷰 경험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많았는데 어쨌든 제 채널의 방향하고 안 맞으면 그냥 무조건 과감없이 빼고 인터뷰 인터뷰를 했지만 채널을 싫지 않는 걸로. 네, 아예 그냥 안 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너 인터뷰 시간 네가 내달라서 했는데 봤더니 제가 가서 봤더니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아닌 경우라는 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뭔가 너무 홍보하려고 하거나 실체가 없는데 아니면은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그렇죠, 막상 갔더니 그렇죠. 그런 거는 안 올림만 못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오해들이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자기도 시간 냈는데 왜 너 안 올리냐 봤더니 너 잘났다. 네, 그래서 너 뭐냐? 네, 뭐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어쨌든 보는 분들의 시간이 중요하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죠. 죄송하지만 제 방향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인터뷰를 오래 했었던 채널. 네. 뭐 이 정도는 물리적으로. 네.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인터뷰를 오래 했던 걸로요. 너무 많은데. 네, 저는 한 번 가면 그 정도 걸릴 수 하루를 가서 쓰고 와야죠 다. 네. 최소. 네, 이거는 너무 예상보다 너무 오래 걸렸다. 너무 뭐 오래 이유가 걸렸다. 여기 있었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농장을 그 호두 농장 같은 경우는 가서 호두만 전 찍으려고 갔는데 산 전체가 이게 그 호두예요. 산 전체가 그냥 뭐 몇만 평, 10만 평 땅이 전체가 다 호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찍어야 되나? 뭐 네, 그렇죠. 산 타고 올라가면서 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위에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네, 생각보다 이제 보여줄 게 많은데 뭐 제 입장에서는 찍을 게 많으면 좋죠. 거기서 고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느낀 거는 촬영 시간이 길다고 해서 좋은 영상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맞아. 무슨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촬영 시간하고는 좀 반비례하고 어쨌든 저는 보는 분들 입장에서 여기 관심 있을 만한 사항인가. 그리고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저는 어쨌든 직장인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농사를 지은 게 아니어서 물론 부모님을 대학교 때부터 계속 도왔죠 주말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뭘 모르고 관심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저는 항상 두거든요. 그래서 그 접점을 만날 수 있는 게 좀 좋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뭐 아까 조회수보다도 뭐 궁극적으로는 농업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허구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만들다 보면은 치트키라 그럴까? 요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뭐 요쪽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닐 거고요. 품종이나 산업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맞아요. 네. 나 그거 궁금한데. 요걸 하면은 잘 되더라. 뭐 그거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1시간, 2시간 강의로도 부족하고요, 사실. 역시. 네. 그거 뭐 딱 요약해서. 네. 2시간 강의로 부족한데 쉽게 말해서 이 대중이 궁금해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사람들의 이 고통은 무엇인가? 에이? 고통. 고통? 네. 웬일? 오호. 네. 사람들의 고통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저 생각에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되게 어렵게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전에는 뭐 작물 키운 거라든지 그런 것만 쭉 보여줘서 사람들이 보셨는데 요즘 너무 넘쳐나는 시대가 됐고요. 왜 고통에 집중을 해야 되냐 하면 결국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영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장미를 잘 키우는 방법도 중요한데 장미를 안 죽이는 방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미가 죽는 이유가 진드기라든지 뭐 응애 뭐 이런 벌레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영상을 만들더라도 그걸 어떻게 퇴치하고 그렇죠. 이런 걸 보여주는 거구나. 네, 차라리 이거 어떻게 잡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키우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안 죽이는 데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얘기하신 의미가 실제 그 고통이라기보다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숨은 어려움이 많은지를 또 한번 조명을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가진 문제점을 좀 해결해주는 영상을 만들어주면 조회수가 저는 그건 불변의 법칙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보면은 우리 왜 EBS인가요?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업을 그냥 보여주면 그런데 그 직업에서 그거를 완수할 때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같이 찍어서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맞아요. 리스펙트도 하고 맞아요. 공감도 하고. 맞습니다. 네네.
하긴 농업이 쉽겠어.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영상이 돼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가 만약에 조회수를 좀 올리고 싶다 초반에, 그러면 장미를 예로 들자면 장미를 잘 키우는 방법보다는 장미의 진드기를 퇴치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보는 거고.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우리는 장미 이러면 예쁜 장미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장미 예쁜 거 잘 물 주고 뭐 이런 것만 상상하는데, 이 장미 하나 나오기까지 실제 농부는 벌레랑 싸우고 이런 것들, 와우, 뭔 소린지 알겠다. 실질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더 커요. 키우시는 분들은, 장미 키우시는 분들이 전국에 뭐 수천만 명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산다. 그러면 땅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해를 안 보는 게 더 사기 안 나가고 중요해요. 이런 거. 같은 예를 들어 썸네일을 만들더라도 땅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박 나는 그거 너무 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그렇지, 이야기들은.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안전하게 손해 안 사는 보는 법. 법, 예를 들면. 손해 안 보고 안전하게 사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사이트 4가지 그런 식으로 해주면,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 공사라든지 그게 디테일하게 있거든요. 다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의 손실 회피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말 그대로 고통이라고 느낄 만한 어떤 그 딱 포인트들을 대신 만져주는 거구나. 그렇죠. 그 해결을 해주는, 왜냐면 그래야 보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저희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5, 60대 남성분들이 한 6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성향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직관적인 걸 좋아하고, 직설적이고, 이게 빨리, 오래 진드기 보시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반에 확 잡아야 됩니다. 뭐 영상에서 안 벗어나시게.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하네요. 어차피 말 그대로 농업 자체에 대해서 이미 이 컨텐츠 자체가 생각해보면 네. 귀농하려고 하는 분들도 보시지만, 같은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노하우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보실 거고. 맞아요. 야, 근데 이러면 정말 뭐 하나 아이템 할 때마다 고민 많이 되겠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기획을 처음부터 잘 하고 들어가야지.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쉽지 않네, 진짜. 네,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아, 있어요. 그러길래. 아니, 왜냐면 기동 씨는 워낙 아이템이 명확하니까, 네.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후에는 좀 웬만할 줄 알았는데, 야, 역시 시간이 없어. 와, 세상에. 네. 하나의 예시를 들은 거고, 또 하나 또 예시를 드려볼까요? 치트키를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쉽게 말해서 2차원 영상이 아니라 4차원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4차원이라 하면은 이 공간 플러스 시간이 가는 게 4차원이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4차원의 세계를 봤을 때 공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젠틀몬스터의 그 키네틱아트가 되게 유명했던 게, 이게 4차원 공간에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우리 콘텐츠 적용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시간의 흐름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생동감을 느끼거든요. 제가 당연히 해보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네. 힘들지. 예를 들어서 수박 키우는 법. 제 영상 하나 중에 하나가 영상이 이거는 꿀팁입니다. 1300만 조회수가 나왔던 게 있어요.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 레전드 찍었던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영상이 수박 씨앗부터 해서 이게 수박이 커가는 과정 104일 동안 촬영을 한 영상이거든요. 그때마다. 네, 그때마다 키우고 거기서 벌레 나오고 이런 거 다 찍고. 카메라를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핸드폰으로 했던 거죠, 두 개로.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서 마지막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장면까지 딱 찍었는데, 그게 그런 거 1300만 회가,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 처음 보는 거, 이렇게 키우는 거. 수박이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강아지가 또 임신해 있었는데, 이 의도를 하진 않았지만 강아지가 또 애까지 출산하는 과정에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농업이라 하면은 딱 이렇게 장미만 세워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을 만드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과정을 담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과정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는 거죠. 맞아. 그게 그렇게 가면은 저는 인간의 본능상 몇 가지 원칙이 명확하시네. 네, 수십 년이 지나도 그건 영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차원 이 얘기는 오늘 제가 되게 많은 유튜버들 많이 뵀는데, 네. 와우, 네. 꽤 인사이트가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넣으면 고퀄리티 영상이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네, 고민이 들고, 또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또 발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뭐 품종이나 특징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기획해가지고 그거를 담느냐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래도 말씀드린 치트키는 요거 찍으면 좋아하더라 이런 거가 정말 있는지 궁금해서 어디를 찍으러 가면 이런 거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좀 궁금해. 그거는요. 대박이 날 것 같은 걸 찍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그래 많고요. 맞아 거의 대부분이지 사실은. 네. 근데 안 되는 걸 찍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대박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거 다 되면 다 성공했죠. 근데 아야 말 한마디 한다니 너무 멋있다. 근데 원칙은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 사람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손실 회피 심리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활용을 대신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4차원의 어떤 개념을 보여준다든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제가 하면서 느끼거든요. 신품종을 받아야 된다는 욕구인데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짝짝짝짝 어떻게 보면 정보성으로 탁탁탁 치고 나가는 거고. 그래도 반응이 좋고. 좋은 게 대박 날 것 같은데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막 3년 뒤에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요. 역주행해가지고. 그래서 막 갑자기 3년 지나가지고 막 찾아요. 이거 있냐고 전화가 무슨 쏟아져요. 또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지는 시기가 있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게 있지만 어쨌든 뭘 찍어서 대박 난다. 이거는 이런 시대든 지났지만 대박 나는 콘텐츠의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니 왜냐면 그 예전에 왜 지상파 프로그램, 아침 프로그램 이럴 때 보면 딱 어느 시절이면 다 고로쇠 나무에다가 수액 찍어가지고 이 리포터 저 리포터 다 나오고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좋든 싫든 고로쇠를 본다는 거거든.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기보다는 그것조차도 이른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렇죠.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다르고 이해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템 전통적인 아이템 가져가면 좋겠지만 저는 뭐 그런 뻔한 말을 드리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리고 약간 어떤 채널이냐도 다를 거고 뭐 상황이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그러면은 섭외를 해요.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은 컨텐츠 만들 때까지 보통 100사에 걸린 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취재하는 식으로 가서 막 찍잖아요. 한 코스가 한 얼마 정도 걸려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컨텐츠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너무 다르구나. 네,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했다. 이 사람하고 잘 맞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이 2024년이 나무 농사가 어려운 5가지 이유라고 해서 제가 써놨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날 찍었다가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올렸어요. 제가 편집 따다닥 해가지고. 근데 제가 네덜란드 가서 찍었던 영상은 한 2주 걸렸던 것 같고. 결국에는 컨텐츠 뭐 어떤 그 사이클보다는 기획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기획을 잘해서 들어가면 그 시간을 일주일이 될 걸 3일로 당길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 각을 딱 가지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저는 미팅하기 전에 뭐 이제 거의 직전에 드리긴 했지만 사전 대본을 좀 드리는 편인데 그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면 사전에 대본을 좀 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현장 가서 좀 커버하시는 편이세요? 보통은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지. 요구 안 하시는 분 계신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인터뷰 대본지를 주면 얼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특히 시골에 계신 오히려 분들 이걸 받으면 오히려 더 긴장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 재밌네. 그래서 오늘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극명하게 하는 사장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되게 구수하고 사투리도 막 하고 반말 치고 막 이게 웃기거든요. 그럼 재밌지. 웃긴데 이걸 주는 순간 얼어버려요 그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한테는 안 줘요 대본. 이거 찍을 하면 놀러 갈게요 이렇게 가요. 캐주얼하게. 그래놓고 일단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어요. 이분 따라다니면서 찍는지 안 찍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막 하다가 그러면서 제가 의도하는 대로 계속 연출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다큐멘터리 방식이네. 그렇게 해가지고 프레임대로 나중에 재편집.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리죠 그러면.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더 리얼하게 느끼는 거고요. 근데 그분한테 질문 뭐 할게요 하면은 이제 얼고 갑자기 존댓말하기 시작해요 저한테. 그러면 아니지 그림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꺼버리죠. 재미없으니까. 네. 정말 다큐멘터리 PD시네요. 저를 어떻게 정의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모든 걸 다 하네. 종합 방송이네. 그냥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그 안 PD, 그러니까 안영주 크리에이터가 정말 취재하듯이 가게 되면 누가 본인을 또 찍잖아요. 그거는 지금 스텝이나 이런 게 그때마다 하는 거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팀원이 있는 거예요? 저랑 고정적으로 같이 편집 일을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인 거예요? 2분? 2명이서 하죠. 그래요? 그리고 그 친구도 재택근무하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만 재택근무하다가 필요할 때만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면은 다른 업무를 하시다가 여기 도와준다. 뭐 이제 저희 이제 영상 편집 업무랑 그것만 제가
그 친구한테 맡기고 네. 뭐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다 옛날엔 없으시- 편집 직접 하시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재택으로 도와주시는 그림이면서 취재할 때는 또 옆에서 네, 좀 필요한 때는 와서 또 이제 취재 지원도 해주고 제가 이제 광주에 있을 때는 직원을 두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스튜디오를 동탄으로 옮기다 보니까 네네. 또 사람을 또 새로 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거 대체할 만한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요, 맞아. 요즘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또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크몽, 숨고 네, 많잖아요. 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정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좋죠. 네, 그렇게 하고